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쌍방울 그룹과의 관계, 제가 7가지가 겹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간략히 요약해드리고 새로운 게 또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과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 뭐 이런 의문을 아주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그 과정, 그 단계까지 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활동을 그동안 계속 해왔죠. 뭐 공직선거법, 뭐 그다음에 친형 강제 입원 문제, 뭐 이런데. 근데 이태영 변호사라고 법무법인 M이라는 데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현금 3억 원과 전환사채 20억 쌍방울에 그걸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쌍방울 사회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이사, 그러니까 현금 3억과 전환사채 20억 외에 사회이사로도 또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 아니냐, 쌍방울이 대납해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뿐만 아니고, 자, 똑같이 이재명 대표 변호사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했던 뭐 500 몇십 명인가 하는 변호사들이 있었는데, 그 500 몇십 명 변호사 중에 한 명인 나승철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에서 사회이사를 했다. 이 또한 변호사비로 대신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M 소속의 변호사 다른 두 사람, 이 사람도 쌍방울 계열사인 미래산업 사회이사, 감사 이런 걸로 각각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김모 변호사라는 사람도 인피니티 NT라는 또 쌍방울의 다른 계열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계열사에서 올 3월에 사회이사가 됐고, 근데 이 사람은 경기도의 고문 변호사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이게 도대체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를 했던 5명이 쌍방울 그룹의 사회이사 또는 감사로 일했었다. 그럼 이게 우연이겠느냐? 이거는 틀림없이 이재명 대표가 자기 변호사비를 쌍방울에다가 넘겨서, 쌍방울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주면 안 되니까 사회이사나 감사로 근무를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변호사비를, 실질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주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물론 뭐 그건 검찰 수사로서 밝혀지겠지만, 그게 문재인 정부 때의 수원지검에서 중앙대 동문인 신성식 검사장이 있을 때 수사를 안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통해서 수원지검장을 바꾸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그런 거고요. 뿐만 아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 정책수석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쌍방울에 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나노스 사회이사를 했었고요. 이 사람은 작년 1월 달에 이제 여수갑에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조계원 전 정책수석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재명 지금 대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재명의 머리다, 이럴 정도로 아낀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또 다른 정무수석도 갔다. 그러면 제가 7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이외에 관계가 또 의심스러운 게 또 있습니다. 양선길 쌍방울 그룹 회장, 김생호 쌍방울 대표, 이 쌍방울 그룹의 현직 임원 4명이 민주당 경선 기간이면 작년이죠. 작년에 이재명 후보에게 개인 후원 한도 최고인 1,000만 원씩을 후원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보통의 경우 이게 눈에 띕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더라도 되게 안 하는데, 4명이 버젓이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한테 베팅을 했다, 1,000만 원씩 최고 한도를. 이것도 의심스럽죠. 왜 이랬을까? 보통의 경우 안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은 과연 무슨 관계냐 하는 게 이제 의심스럽고, 근데 그게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어제 수원지검이 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택, 사무실 이런 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왜 그랬나 봤더니, 우선 이거는 드러난 거죠. 한번 평화부지사로 근무할 때 그 산하였던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협력국이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하고 아태 평화협이라는 사무실 등에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2018년 11월 달에 경기도하고 아태협이 주최한 북한과의 교류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여기 비용 중에서 8억 원 정도를 쌍방울 그룹이 댔다. 여기 비용이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 의하면 총 11억 원 정도가 쓰였는데, 그 중에 8억 원을 쌍방울 그룹이 댔다는 거죠. 뭐 거의 전부 다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대표의 사금고인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자, 오늘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언론들의 대서특필된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죠. 이 사람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시절부터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았는데, 그걸 반납하지 않고 1억 원 상당의 그동안에 쓴 법인카드 사용액이 1억 원 정도 된다. 이건 뇌물 아니냐. 이걸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아마 압수수색도 그것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랬나 봤더니,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원래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이라고 알려졌고, 이해찬과 이재명의 연결고리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김만배 씨가 문제를 일으켰던 이른바 화천대유, 거기 산하에 7개 계열사가 있었죠. 그 중에 천화동인이 있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이게 김만배 씨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등기상 이름은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 그 등기상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그런데 이 이화영 씨는 2017년 3월, 그러니까 2018년 경기도,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있기 직전부터 이 사람도 또 쌍방울 사회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했는데, 아마도 이 기간 동안에 쌍방울 사회이사 한 때 받은 법인카드를 평화부지사 할 때도 계속 썼던 것 아니냐. 뇌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대목인데, 이것만 봐도 벌써 새로운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간의 연결고리가 3개가 지금 다시 확인된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7개라고, 7개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 활동을 했던 변호인들이 변호사비를 받는 대신에 쌍방울의 본사, 계열사 뭐 이런 데에 감사, 사회이사 뭐 이런 거로 들어가서 변호비를 벌충을 받았느냐, 그런 의혹이 있다 하는 게 7명. 5명이 그렇고 2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무수석, 정책수석, 이 사람들도 쌍방울에 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쌍방울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그냥 가서 이 사람 좀 해줘, 그러면 쌍방울이 해주는 관계였다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왜 그랬을까요? 기업 잘 아시지만 대가 관계가 없이는 웬만큼 그렇게 안 해줍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쌍방울에 어떤 식으로든 대가 관계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건 합리적인 의심이고, 충분히 수사를 해볼 만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양선길 현 회장 이런 사람들은 최고 한도의 후원금까지 냈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고, 이게 전부 다 합치면요 가지수가 11가지가 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간의 관계, 과거의 관계로 드러났던 것, 새롭게 드러난 것까지 합치면 11가지인데, 우리가 흔히 법조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3번 정도까지는 우연이라고 우길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필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건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바로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 이 두 사람은 현재 해외로 도피해 있습니다.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해외로 도피한 계기가 바로 수원지검에서 검찰의 수사 기록을 빼내자마자 바로 튀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의심스러운 대목이죠. 혹시 그런 데에는 관여 안 된다. 근데 8월 말에 문화일보가 입수해서 보도한 녹음 파일을 보니까 이거는 올 1월에 이제 서대문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만나서 녹음을 한 거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쌍방울 전환사채 발행의 핵심 역할을 한 경영진, 이 사람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말로 이건 녹음에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태형하고는 가깝지. 내 방에도, 이게 이제 본사에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방에도 2번이나 왔는데 도지사 직전하고 도지사 되자마자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태형이 누구냐면 김성태 전 회장입니다. 전 회장인데 김성태 씨가 쌍방울의 실질적인 오너다 하는 거는 지금까지 여러 곳에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성태형하고 가깝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면식이 없다 이렇게 부인합니다. 그런데 올 1월 달에 아무도 압박을 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쌍방울의 이 핵심 경영진이 성태형하고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안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해명을 안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후원금 낸 것까지 합치면 모두 11가지, 11가지 정도의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관계가 드러났는데, 자, 이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의 수원지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중앙대 동문위 검사장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수원지검은 수사를 안 하고 덮었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수원지검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요새 연이어서 경기도청의 곳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이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근본적으로는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법인카드 유용, 이 이화영 전 지사의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파생상 범위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대장동 사건하고 연결고리가 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그 다음에 쌍방울과의 관계,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게 전부 다 뭔가 쌍둥이 관계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이 들만 하고요. 이 정도 되면 쌍방울 그룹은 이재명 대표의 뭐 거의 사금고 형태가 아니었는가, 이런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수원지검이 이 부분에 관해서 보다 더 수사를 명백히 해서 과연 진상이 무엇인가, 특정 정치인이 특정 그룹 회사에 이런 식으로 자기 사람을 감사, 사회이사 이런 걸 또는 거기서 후원금을 최고 한도로 받고 뭐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한가? 이게 이재명 대표라는 정치인의 특수성 때문인가?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진상이 무엇인가? 저희의 경험으로 보면 뭐 이건 틀림없이 쌍방울과의 어떤 대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희 경험으로 맞는데 검찰이 밝혀내겠죠? 고맙습니다.